나이는 40대 초반입니다. 3년 전에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입을 했어요. 자기 돈 4억 원과 대출금 6억 원 합해서 10억 원에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 이게 한 3년도 안 돼서 16억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봐라, 아파트를 사놓으니까 계속 올라가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금액을 8억을 받아서 인근에 있는 강남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갭 투자로 12억 원에 매입을 했어요. 전세금 4억 원에 이전에 서초동에서 받았던 추가 대출 금액 8억 원을 합쳐서 12억 원에 매입을 합니다. 자, 이제 아파트가 두 채가 됐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소형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후순위 담보대출을 또 받아요. 이 후순위 8억 원을 대출을 또 받아서 재개발 부지를 또 매입을 했어요.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대출 금액의 합계가 22억 원이 된 거죠. 그런데 불황이 시작된 겁니다. 현재는 대출 금액이 22억 원인데 처음에 매입을 했던 그 아파트, 서초동에 있던 그 아파트는 10억 원에 샀는데 16억이 됐던 그 아파트는 현재 14억 원에도 안 팔리고요. 두 번째로 매입을 했던 그 소형 아파트, 강남구에 있는 그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2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10억 원에도 매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매입을 했던 재개발을 위한 부지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오늘은 부자들이 절대로 지키는 이것, 돈이 쫓아오는 의외의 비결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자들은 부자가 될 특징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와 부자들이 절대로 지키는 7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자들이 절대로 지키는 첫 번째는 나에게만 오는 행운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부자들은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의 사례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게 나에게만 오는, 자기에게만 찾아오는 행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섣부르게 행동을 해서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의 현재 모습만을 보면서 굉장히 조급해해요. 자,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이 부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부자들은 나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새로운 분야를 접근을 할 때 절대로 먼저 아는 척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반면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조그만한 지식이라도 자기가 알게 되면 엄청나게 자기가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해요. 자,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나만큼은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질문을 많이 하게 되니까 많이 배우게 되고, 또 꼼수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사람들이 모두 적어도 나만큼은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특징은 이 책임과 권한을 절대로 남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이 어떤 투자를 하든지 간에 남의 말을 듣고 자기 돈을 투자를 하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특히 전반적인 흐름을 공부하고 확인해서 결정적인 판단은 자기 자신이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자기 자신이 지죠.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정도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결정을 할 때도 아주 다각도로 확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말만 듣고 결정을 하는데 투자에 대한 책임도 미루더라고요. 하지만 그 책임이라는 건 결국에 돈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손실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책임과 권한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부자들의 특징은 이 목까지 차서 투자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공부를 하고 확인해서 결정적인 판단은 자기 자신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고려하지 못했던 변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까지 차서 투자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1억이 있다면 9천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10억이 있다면 9억이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수를 고려한다는 거죠. 반면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넘어서 영끌을 해서 투자를 해요. 이러다가는 정말 단돈 몇백만 원이 모자라서 경매로 부동산을 날리거나 아니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절대로 목까지 차서 하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그 분야에, 어떤 분야에 내가 새로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 분야의 모든 것을 섭렵을 하고 그 분야에서 고수를 찾는데 시간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들이더라는 거죠.
어떤 분야에 새로운 투자를 할 때 그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분야의 고수를 찾아서 멘토로 삼더라는 겁니다. 특히 경력이나 전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반면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눈앞에 큰 수익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시중에 지금 현재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들, 사탕발림을 하는 이런 가짜 고수들을 찾게 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배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 때 그 분야의 고수를 찾는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섭렵을 한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부자들의 특징은 이 될 놈만 해요. 될 놈만 한다. 이 부자들은 혹시나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결과가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된 것만 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가난한 사람들은 혹시 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하면 혹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올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자들의 특징은 이 시세조사에 목숨을 걸더라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책임도 자신이 지고 결정도 자신이 하기 때문에 일단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세조사를 합니다. 이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해줘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결정권을 이미 맡겼기 때문에 시세조사에 별로 목숨을 걸지 않아요. 자, 오늘 부자들의 특징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야기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아셨을 텐데요. 이 내가 하는 결정이 방금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자들의 행동과 몇 개나 부합을 하는지, 몇 개나 맞는지 항상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투자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